오늘 날씨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. 한여름에 정말 많이 더워졌네요. 그런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. 한 게 벌써 이렇게 왔네요. 시간 정말 빠르고요. 추워지니까 확실히 아침 콜도 좀 늘었네요.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오늘 피부가 좀 따가운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추워요. 그런데 이 추위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. 라이더 분들 많으시고 따뜻한 국밥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배달이 많이 밀려 있는데 들이대기 좀 있다가 좀 받아서 가고 있어요. 어차피 제 돈에서 깎인 거를 다시 찾는 느낌이긴 한데 전 2주를 기준으로 해서 15%, 20%, 30%까지 이렇게 주는데 30%까지는 못 받겠고 20% 정도까지는 받습니다. 뭐 3,000원짜리를 안 주니까 거의 단코를 2,200원에 20% 받으면 그래 봐야 이제 2,500원 넘고 그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콜비가. 그래도 리워드를 해 놓으면 그냥 탔을 때하고는 비교가 좀 됩니다. 가격 수입 차이가 한 콜 그 콜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리워드로 높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그 리워드를 못 채운다 그러면 단콜 평균이 2,200원, 2,300원 이래요. 콜비가 뭐 리워드 성공했다고 해서 비싼 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평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콜을 탈 때 보면 리워드 없이 타면 그냥 단콜 2,200원에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평균 수익이 그래요.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리워드를 성공시켜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해야 되고. 근데 오늘 진짜 춥네요. 말을 이 열선이 거의 다 됐는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빨리 안 따뜻해지고 그러네요. 어떨 때는 또 확 뜨거워졌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계속 미지근하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.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뜨거울 때죠. 뜨거울 때도 핸드폰 충전이 잘 안 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달리면 더 추워지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에러가 뜹니다. 충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에러가 계속 뜨는데 그 정도로 오늘 날씨가 어제 밤보다도 확실히 많이 추워졌어요. 내복도 몇 겹 껴 있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 손이 어차피 반장갑을 찌고 하기 때문에 이 손이 시렵고 그리고 이 발끝이 시려요. 아무리 양말을 두껍게 신어도 그렇고 양말을 두껍게 신으면 그만큼 또 신발이 꺾이기 때문에 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덜 두껍게 양말을 신고 어떨 땐 더 따뜻할 수 있어요. 이게 너무 빡빡하게 신으면 냉기가 더 빨리 오고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발가락 시렵고 이 손등 이런 데가 좀 시려운데 이 핸드 커버도 잘 막는다고 다 막는데도 달리는 바람에는 뭐 어디서 새 들어오는지 그렇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손이 많이 상하죠. 이게 손을 보면 거칠거칠해질 수밖에 없어요. 한겨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고생 좀 한 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들더라고요. 재미있게 그리고 사명감 있게 일했던 곳은 아무래도 젊은 청춘 20대였던 것 같고 그때는 무엇을 해도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들을 다 하긴 했는데 돈을 많이 주는 일은 그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. 세상에 공짜 없고요.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몸으로 하든 머리를 하든 어쨌든 돈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. 스트레스가 많든가.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건 그땐 제가 젊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. 돈의 소중함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죠. 많이 벌어도 그 다음이면 내 몸이 지치질 않아요. 금방 회복이 되고 다시 나가서 뭘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니까 그 돈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뭘 사도 그냥 사게 되고. 젊음이 좋다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. 젊음이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하고 회복력이 좋으면 그만큼 일을 해도 안 힘드니까 쉬운 거예요. 모든 것이 다.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런 문제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덜 한 거죠. 젊었을 때 돈을 벌어놔야 된다 뭐 이런 부모님 말씀도 있으셨고 했는데 그때 몰랐죠.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. 근데 지금 돼 보니까 내가 이 일이 힘든 이유가 딱 피곤이 이제 나날이 더 해진다는 거죠. 계속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회복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이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라는 걸 이제 서로 비교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. 이거는 엄마가 안 되고 아빠가 안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안 해보면 모르는 일.
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힘들긴 해도 그런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참 괜찮다,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언제나 그랬지만 그냥 배달만 하진 않습니다. 계속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어제 저녁 들어올 때보다 오늘이 더 좀 나은 하루가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춥긴 합니다만 나와서 일을 하시는 모든 라이더분들 곳곳에 이 빙판이 있는 곳도 많아요. 그러니까 눈이 녹다가 얼어서 잘 안 보여요, 밤에는 더욱더. 그래서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어제는 제가 한번 그냥 쏴봤어요.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옛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당겨봤어요. 스타터를 풀소스를 당기고 해봤는데 시원하긴 한데 위험합니다. 확실히 PCX는 당기는 오토바이는 아니더라고요. 흔들리고 배달해 오토바이죠. 네, 저는 뭐 서울 출신은 아닙니다. 태어난 게 시골에서 태어났고요. 시골에서 산 거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산 게 이제 더 긴 시간을 살게 되는 세월이 흘렀고, 제가 서울살이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건 어떤 일을 해도 이 지연, 학연 이런 것들을 최고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이 서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학연은 참 무시 못하는 것 같고요. 지연은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, 또 하나는 이웃사촌,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물론 서울에도 이웃이라는 것은 있습니다. 근데 시골만큼 그런 이웃의 관계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을 때의 그런 이웃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의 이웃이 아닌가 싶어요. 시골의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는 제가 국민학교 때의 시절이죠. 저희는 학교 위에 방공이랑 멸공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. 국민학교 옥상 태극기 옆에. 이제 그 시대 때의 그런 이웃이고 하죠. 지금도 시골에 이제 고향을 내려가 보면 예전만큼 그런 건 아니어도 서울보다는 아직도 이웃이라는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하고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죠. 정감이 가고. 이웃은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, 가까운 집들, 거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웃 사람들이죠.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사촌만큼 가까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,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주차 문제가 서울은 되게 심합니다. 집 앞에 대거나 잠깐 됐을 때 이런 싸움이 벌어져요. 다른 차가 된 게 아니고 같은 빌라나 같은 아파트에 왔는 그 사람들의 차가 잠깐 대져 있는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싸우는 일을 종종 보거나 아까도 봤는데,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싸우더라고요. 이게 예전에 이웃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. 물리적으로의 가까운 이웃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가까웠다라는 거, 가까운 사이에 그 가까움이라는 건 주관적인 가까움이죠.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서울의 어느 구에 있든 내가 가깝게 생각하면 그냥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 있어도 뭔 이웃이야, 우린 남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게 현실입니다. 사실이고, 요즘에는 이웃을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만들고 모이는 것이죠. 내가 이웃을 만들 때 보면요,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을 때, 아니면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을 때, 자신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을 때, 그걸 누가 증인이라도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 증인이 돼줄 만한 사람을 먼저 집에 초대하면서 그게 이웃이라고 만들어요. 그러면서 그 이웃이 이제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, 그런 말들이 퍼지면 나도 이제 스스로, 자기 본인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이웃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. 예전에 시골에서의 품앗이를 한다거나 숟가락 개수를 뭐 알 정도로 그렇게 정말 위하는 그런 이웃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이웃을 만들다 보면 그 이웃에게 저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.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입으로 그냥 말하면 돼요. 다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다. 내 스펙을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,
비효율적으로 남을 통해서 이런 뭐 좋은 면이라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한 다리를 건넌다 이런 느낌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. 그렇게 되어 보면 이웃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밥맛 없어서 정말 혼자 고독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고독은 아닌 것 같아요.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. 만약에 그걸 그렇게 고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이제 감옥으로 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살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 저도 있습니다. 제 스스로 주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웃이 있죠.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면 당장에 돈이 생기고 뭐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. 오히려 돈을 쓰죠. 그 사람이 내든 내가 내든 n분의 1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만나면서 그 지출 그리고 내 시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내는 것보다는 서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에너지를 얻고 오는 느낌? 힘들 때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정말 그 순간 탁 좋게 느껴지거든요. 피로도도 좀 떨어지고.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그런 무게들을 점점 쌓이는 무게들을 이제 그런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좀 덜어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만나는 것 같아요.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자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없고 나에게도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단순히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잘 됐을 때 진짜 잘 됐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진짜 이웃인 것 같아요. 좋은 이웃. 서울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. 돈 되는 일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돈 되는 일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,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떤지를 최고 느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 배달 일을 하기 전까지는 스타벅스 커피의 값이 비싸다는 거를 저는 이 배달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됐고 돈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하고는 정말 다르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거를 어디서 배우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진 않겠죠.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100원, 200원, 1000원, 2000원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쓰이고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낀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, 요즘에.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다 잘 됐던 것 같아요. 직업도 마찬가지 좋은 직업들도 했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했었고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게 연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다툼 없이 연애를 해서 아무런 충돌 없이 매끄럽게 이런 결혼까지 하는 그런 연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어떠한 다툼이든 사소한 다툼이든 큰 다툼이든 그게 위기면 위기죠. 그러나 그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삶은 이제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죠. 그러면서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계속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탄생이 있었고 하면서 그런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이 다 같이 겹쳐지면서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단서롭게 행복한 해피엔딩만 있다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고 또 힘들기만 하면 너무 또 힘들 것 같고 근데 살다 보면 힘든 것과 기쁨이 서로 잘 섞여서 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더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데 삶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도 써줄 수 없는 내 소설인 거죠. 나의 삶의 소설.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다면 영화의 감독이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이냐 새드게 엔딩이냐 달리는데 삶도 마찬가지. 랑짱의 삶의 소설을 써 나가는데 이걸 언제 내가 그만두느냐에 따라서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. 소설의
피를 놓지 않은 거예요. 계속 쓰고 있고 좋았을 때, 그리고 고비도 있고 이제 넘겼고 또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써 나갈 텐데, 진짜 새드한 거는 내가 과거의 실패, 뭐 성공과 실패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진 객관적인 게 없어요.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인데,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실패했다 생각하고 한 적도 있고 하지만, 그건 어쨌든 과거인데 그 과거가 미래로 가는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, 내 스스로 그 경험들을 미래를 위해서 서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슬프게 끝나는 새드 엔딩인 것이고요. 그리고 내가 행복했을 때,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미래를 써 나간다면 나의 해피엔딩의 영화는, 삶의 영화는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